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지은 징크 판넬 주택의 모든 건축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제가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5m, 10m 사이즈의, 그러니까 15평짜리 징크 판넬 집을 지금 이 자리에 짓게 됩니다. 현재 지형은 뭐 이렇게 굴곡진 언덕배기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데크를 만들게 되는 곳이고, 이 앞쪽은 이제 마당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털 고르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자리를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지을 집에 그림을 그립니다. 네모를 그리죠. 이 네모를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건물의 모든 분위기와 기능을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향을 보고 집을 짓는가, 이게 그 지형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털을 고르고 집 바닥 그림을 그릴 때 신중하게 어떤 방향을 보면서 집을 안 질 것인지 심사숙고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초를 치기 위해서 철근을 매놓은 상태입니다. 벽체 부분을 이제 한 층을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철근을 부설한 것입니다. 바닥에 이제 흙이 닿는 부분에는 이 아래쪽에 이제 그 버림 콘크리트라는 걸 이제 그 약간 얄팍하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비닐을 그리고 단열재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철근을 부설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작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화장실 부분인데요. 배관이라든가 이쪽에 싱크대 배관 같은 게 이미 다 되어 있죠. 이 철근 속으로 배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배관이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아래쪽 철근 콘크리트로 한 단계 쳐놓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다시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오지에서, 그러니까 근처에 식당이 없는 지역에서 건축 일을 할 때 보통은 요즘 건축 현장에 식사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하지만은 지금 우리 집처럼 산 속에 있어서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면은 뭐 일정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내내 이렇게 인부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느라고 오두막에서 많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철근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가게 될 시설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전기 배선 또 이렇게 미리 다 전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이렇게 다 철근 속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콘크리트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지금 배수로, 싱크대 배수로, 여기는 세탁기 배수로, 이거는 화장실, 세면기, 화장실 바닥 배수, 이렇게 해서 이 물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정화조에서 처리돼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레미콘 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큰 차들이, 대형 차들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미리 잘 정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공사가 대단히 힘들어지고 많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사하시기 전에 신경을 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펌프카가 레미콘을 받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 콘크리트가 이제 굳게 되면 아주 탄탄한 바닥이 되겠죠. 이때는 좀 상당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이 철근 속에 들어가 있는 저런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기죠.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서 굳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관 부분이고 여기는 화장실 부분인데 이 다른 평면보다 조금 낮죠.
5cm 내지 10cm 정도 이제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한 뒤에는 이제 또 이게 정화조 우덩입니다. 정화조를 여기에 묻고 이 실내에서 나오는 이 폐수들을 여기서 정화조에서 처리하게 되죠. 상당히 이 부분도 공사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파고 바닥에 또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정화조를 얹고 정화조를 이렇게 묶고 배관을 연결합니다. 이거는 일반 오수를 이제 처리하는 그 통이군요. 그러니까 정화조와 연결되는 이런 배관의 그림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모든 그 배관이 다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는 정화조의 배기 파이프가 올라갈 곳이고, 이거는 화장실 배수관, 이거는 일반 생활 오수 배수관입니다. 정화조는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를 쳐서 자동차가 드나들어도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으로 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정화조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화조까지 했으니까 기초도 튼튼하게 쳤고 이제 이렇게 골격을 세우게 됩니다. 100mm 파이프를 가지고 골격을 만들게 되는데요. 열심히 용접을 해서 트러스를 튼튼하게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스를 만들게 되면 트러스는 상당히 그 무거운 물건이 됩니다. 이걸 지붕 위에 이제 지붕을 얹을 수 있도록 얹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좀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자, 이제 크레인이 와서 트러스를 얹기 위해서 이제 자, 크레인이 트러스를 매달고 하늘 높이 끌고 올라갑니다. 이런 그 소규모의 건축 현장이지만 지금은 이런 대형 장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 손으로 그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작업을 했는데 이런 장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 사람 손으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중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건축 현장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러스가 기둥 위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게 만일 잘 안 맞는다든지 하면은 아주 큰일 나겠죠. 근데 다행히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트러스와 기둥이 이제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용접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러스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거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골격을 이제 거의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현관인데 지붕을 얹으면 결속을 시킬 그런 부착 장치이죠. 자, 이렇게 앙상한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그림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지붕을 얹고 벽체를 두르고 점차 집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골격이 완성되었으니까 또 벽체를 붙여야 되겠죠. 벽체를 붙이는 거는 이제 좀 예술적인 작업인데요. 아주 섬세하게 다듬어서 뼈대를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런 새로운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요. 예, 저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떨어져 나가네. 지금 이 집은 높이가 약 5m 정도 돼서 좀 일반 주택들보다 높이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보조 장비를 사용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상당히 그 능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장비 같았어요.
지붕을 넘기 위해서 손질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벽체는 괜찮은데 지붕재는 올리기 위해서 역시 높이가 5m나 되니까 사람 손으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크레인이 동원됐는데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정교한 그런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렇게 묶어서 이렇게 바이스 플라이어 같은 걸로 집어서 이렇게 매달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인이 끌어올리면 사람이 거기에 볼트를 박아서 결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작업하는 분은 외국인 노동자였는데요. 아주 능숙하게 일을 잘 하는 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붕이 얹어집니다. 이제 점차 집 비슷한 모양으로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붕 판넬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거의 벽과 지붕을 덮으니까 거의 이제 집이 거의 다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몰고 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게 무겁고 날카로운 그런 그 물건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는 일이라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 다행히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과 벽체를 완성하고 나면은 이제 창문을 달기 위한 구멍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라인더로 잘라서 파내게 됩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약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지붕 쪽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 윗부분을 용마루라고 하는데 용마루를 덮고 이걸 덮으면 이제 비가 새지 않고 지붕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경사도가 심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런 경사도 같은 건 제가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눈이라든가 이런 지붕에서 흘러내리기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약간 경사도가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작업하는 데는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끈하게 지붕과 벽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안에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난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난방 배관을 한 모습인데 이 배관을 하는 거는 전문가들은 뭐 쉬운 작업으로 보이더군요. 이건 싱크대에 사용할 물이고 싱크대에 공급될 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그 보일러가 달릴 장소입니다. 이 보일러까지 이렇게 배관이 가면서 본배기가 이게 달리죠. 이쪽 현관에서 들어오면 곧바로 이 보일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배관을 다 했으면은 다시 이제 몰타를 치고 미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장소는 데크를 만들 장소에 기초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몰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타를 치는 펌프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묽게 만들어 가지고 수평이라든가 이런 게 미장을 하기 전에 상당히 어느 정도 수평이 잡히는 상태에서 금방 마무리 되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다 이런 그 몰탈 펌프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 몰타를 쳐서 여러 시간 기다린 다음에 어느 정도 굳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미장을 했습니다. 야간에까지 기다리더군요. 몰타를 이제 하는
팀이 몰타를 뿌리고 가면 그 몰탈이 어느 정도 미장을 할 수 있게 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심야에 이렇게 미장을 하시는 분이 미장을 남아서 미장을 하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장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집에 꼴이 갖춰진 다음에 창문을 달고 이게 폴딩 도어를 다는 작업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두 분이 와서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이제 유리를 끼웁니다. 유리가 크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작업이었고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결과물은 아주 시원한 그런 경치를 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죠. 폴딩 도어를 사용해서. 폴딩 도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넓은 경치를 볼 수 있는 넓은 그 창이죠. 이 도어를 통해서 출입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내부 석고보드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전체를 석고보드를 대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석고보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일을, 여기는 화장실 타일이죠. 아직 화장실에 변기라든가 이런 건 붙이지 않았습니다. 타일을 다 붙인 다음에 2, 3일간 말린 다음에 이제 그런 변기나 세면기를 달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타일 작업을 했고 외부에서 데크 작업을 합니다. 데크는 이렇게 많은 다리를 붙이고 튼튼하게 이제 먼저 번에 기초를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데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죠. 방부목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데크를 만드는 김에 이렇게 침상도 철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공정이죠. 도배장판입니다. 아주머니들께서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천정 벽지 붙이고 이제 바닥에 장판을 까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전기를 가설해야 됩니다. 물론 내부 공사는 3번에 걸쳐서 배관 공사와 배선 공사를 다 했죠. 이제 이 주택용 전기를 신청해서 이렇게 한전에서 나와서 전기를 여기 연결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공사가 이제 끝나면 조명이 들어오고 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주택은 정상적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제가 원하는 그런 주택이 이런 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외부에서 한번 볼까요? 예, 최초에 있던 그런 풀밭 위에 이런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징크 판넬 주택의 그 건축의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 건축의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